값싼 중고차. 서울 외곽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 이곳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거래된 차량 중 일부는 종종 이상한 사고를 겪는다고 소문이 돌았다. 물론 판매자들은 그런 소문을 헛소리라 일축했다. 차가 무슨 귀신이 씌이냐고, 그저 말 못할 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실수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혁은 그 소문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날도 민혁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다. 4년간 모은 적금으로 드디어 차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아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스크롤하던 중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차량 하나가 있었다. 현대 LF 소나타. 2016년식 주행거리 6만, 완전 무사고 내부도 깔끔했고 가격은 시세보다 150만 원 정도 저렴했다. 결정적으로 판매자가 남긴 문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직접 보면 반하실 겁니다. 11번 출구 근처에 보관 중입니다. 지하철 11번 출구, 위치가 애매했다. 어느 역인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상한 광고 문구였지만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다. 민혁은 연락처를 눌렀고 바로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차 보러 오셨어요? 네. 11번 출구가 어디죠? 강남역이에요.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기 주차장에 있어요. 소나타 흰색입니다. 그날 퇴근 후 민혁은 강남역 11번 출구로 향했다. 말도 안 되게 북적이는 저녁 시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간신히 근처 주차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의 차량을 보게 되었다. 차는 사진보다도 더 깔끔했다. 눈에 띄는 기스 하나 없고 유리창도 잘 닫혀 있었다. 내부는 가죽 시트로 관리가 잘 돼 있었고 담배 냄새나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최신형 블랙박스도 있었다. 게다가 판매자는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블랙박스랑 후방 카메라도 그대로 드릴게요라며 재촉했다. 이 차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아,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 가서 급처분이에요. 내일이면 공항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에만 팔면 돼요. 말은 그럴듯했다. 민혁은 순간 고민했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 덜컥 계약해버렸다. 돈을 이체하자 판매자는 차 열쇠를 넘기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날 밤 민혁은 기쁜 마음으로 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진을 할 때마다 후방 카메라가 번쩍이며 주의하세요라는 음성을 반복했다.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계속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겨났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이었다. 평범한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내비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 이상한 골목으로 이끌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대로 따라가던 민혁은 불 꺼진 폐건물 앞에 멈춰선 자신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껴 급히 후진에 빠져나왔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 회사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쉬려던 민혁은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다. 새벽 2시 40분경 누군가가 차에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가 흐릿하게 흔들리며 계속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만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혁은 밤에 차를 타는 게 꺼려졌다. 세 번째는 운전 중 들리는 목소리였다. 창문을 다 닫고 음악도 끄고 있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심해 하고 속삭였다. 처음엔 라디오 전파 문제인가 했지만 그런 목소리는 그날 이후로도 반복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요일 오후였다. 민혁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내비게이션이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민혁은 뒤에 또 이상하네 하며 무시하고 주행을 이어갔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스스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민혁이 아무리 힘을 줘도 핸들은 반대로 돌아갔고
결국 차는 갓길로 미끄러지듯 빠졌다. 가까스로 멈춘 후 민혁은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본 이을 열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친구는 소리를 질렀다. 야, 뒷좌석 봤어? 뭐가? 누가 앉아 있었어. 머리 긴 여자 분명히 있었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지만 시트에 물기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머리카락을 기댄 듯한 흔적. 계속 2부에서는 차량의 정체와 이전 차주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원하신다면 2부를 이어서 바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나의 말 2부 챗GPT의 말 좋습니다. 다음은 중고 자동차 공포 이야기 11번 출구의 차 2부입니다. 1부에 이어 차량의 정체와 과거 차주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2부 진실은 후진경고음 속에 그날 이후 민혁은 차를 아예 주차장에 세워두고 출근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마다 손이 떨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거울에서조차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따라다니는 느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블랙박스에 다시 한번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민혁이 주차장에서 내리고 집으로 향한 뒤 몇 분이 지나 차 내부에서 스르르 뒷좌석 문이 열리는 장면. 그리고 무언가 긴 머리를 가진 실루엣이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뒷좌석에 앉는다. 영상은 거기서 꺼졌다. 젠장. 민혁은 그 차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매매 계약서를 꺼내어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이름은 이경주. 그는 바로 중고차 등록 사업소로 향했다. 서울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민혁은 차량 등록 이력을 확인받았다.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이 나왔다. 이 차량은 이전에 등록이 5번 바뀌었네요. 최근 2년 사이에요. 2년 동안 5번이요? 네. 거의 다 단기간 사용 후 판매하셨네요. 특히 3번째 차주분은 등록 후 3주 만에 사망하셨고요. 민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사망요?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로 처리됐지만 가족분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량을 다시 강남역 11번 출구로 몰고 갔다. 이상하게도 도로 위에서 차는 멀쩡히 잘 달렸다. 그런데 11번 출구에 도착하자마자 차 안에서 주의하세요라는 후방 카메라 경고음이 울렸다.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갑자기 섰다. 그 순간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켜지더니 오래된 주소 하나가 화면에 떴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XXXX. 자동으로 길 안내가 시작되었고 스피커에서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돌려줘요. 민혁은 미친 듯한 마음으로 주소지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였고 그중 한 채는 완전히 폐가처럼 방치돼 있었다. 대문은 창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고 현관문에는 낡은 전단지가 빽빽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민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딸을 찾습니다. 이름 이소연, 나이 당시 26세, 마지막 연락 2021년 5월 실종 장소 강남역 11번 출구. 사진 속 여자는 어딘가 낯이 익었다. 민혁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수없이 봤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뒷좌석에서 느꼈던 기운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느꼈다. 그날 밤 민혁은 꿈을 꾸었다. 주차장, 차 안, 뒷좌석.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얼굴을 들었다. 눈이, 코가, 입이 없는 얼굴. 뿌연 형체 속에서 그녀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에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끝내줘야 해. 잠에서 깨어난 민혁은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결심이 섰다. 다음 날 민혁은 다시 강남역 11번 출구로 갔다. 한 손엔 꽃다발, 다른 손엔 칼과 성냥,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해 주변 폐창고로 향했다. 도착 후 민혁은 차량 안을 정리했다. 블랙박스를 떼어냈고 후방 카메라 선도 끊었다. 그리고 조용히 차 안에 들어가 꽃다발을 조수석에 놓았다. 돌려줄게요. 이제 그만 가요. 기름을 바닥에 흩뿌리고 문을 닫고 창밖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던졌다. 쾅! 불길은 순식간에 차를 삼켰고 민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 그 어깨를 쓰다듬는 느낌이 있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을 땐 아무도 없었다. 단지 꽃향기만이 짧게 아주 짧게 코끝을 스쳤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혁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속에 섞여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다. 차도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강남역 11번 출구를 지날 때면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귀에 익은 경고음이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의하세요. 뒤를 조심하세요.